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좀 조용하죠. 일하시는 인부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좀 조용합니다. 저는 원래 어제까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세 번째 주 일요일은 좀 일찍 마치고 화요일까지 저희가 쉬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영업을 부득이 좀 쉬게 됐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제가 막 지금 수족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돌돔하고 뱅에돔 요 그물에 걸린 게 몇 마리 있어서 아침에 잡았고, 그리고 요쪽 이제 수족관 정리를 또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 농어하고 참돔 조금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하는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오늘 아내가 친구 일 때문에 급하게 좀 어디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업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잠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가서 해닐배 선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저 초록색 자루 보이죠? 소라를 가져왔어요. 잡은 양이 총 한 제가 저울을 따라보니까 한 3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kg씩 10분 추가 주문해 주신 분들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kg 주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3kg씩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 250g에서 300g 정도 나갑니다. 왜 그러노? 조심만 하고. 250g에서 300g 정도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딱 25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딱 소라가 제가 20마리를 세어왔거든요. 그대로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20마리를 딱 달아왔는데 3.8 정도. 그러면 이게 실 중량이 한 3.5kg 정도 되겠죠. 소쿠리 무게 빼고 나서. 그렇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달아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물무게 없애고 소쿠리를 다시 올려서 똑같은 소쿠리니까 250g이겠죠. 자,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물을 이렇게 따라버리고 엎었어. 요렇게 안 달고 요렇게 뒤집어서 물이 좀 빠지겠죠. 요렇게 다시 한번 달아볼게요. 셋. 자, 소라가 들어가고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시면 요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큰 것도 있고 15, 작은 것도 있고 16, 17, 18, 19, 20. 21마리네요. 21마리. 자, 무게가 어떻게 나갑니까? 아까보다 한 1, 200g이 줄었죠? 보시면 아까보다 1, 200g이 줄었을 겁니다. 물무게가 요렇게 따지면 한 3.7 조금 안 되네요. 300g 보면 한 3.4. 요렇게 하면 이제 요 3kg 요렇게 포장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씨알을 따라서 뭐 조금 굵은 게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면 마리수가 한 마리 줄어들 거고, 씨알이 조금 더, 또 일을 시작한다. 씨알이 이제 조금 작아지면 뭐 한 마리 더 이제 많아질 거고, 20마리 전후로 왔다 갔다 될 거예요. 요렇게 해서 3kg씩 포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10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넣고. 굵고 작은 것들이 편차가 있습니다. 엎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까도 21마리였고 21마리.
요러면 이건 22마리. 그렇게 하면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차피 열박스 해가지고 송장을 무작위로 붙일 거니까 복불복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아, 너무 시끄러운데. 일단 좀 하루 종일 시끄러우니까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돔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시면 상처가 하나도 없죠. 요거는 이제 강망, 주복 같은 정치망 같은 함정거물 종류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요 보시면 뱅에돔이 하나, 둘, 저 뒤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네 마리가 있는데 보시면 다 상처가 있어요. 이 그물코에 대가리가 탁 박힌 거예요. 요렇게 자망으로 잡힌 것들은 요렇게 상처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요 있는 강담동, 요것도 자망에 잡힌 거예요. 그물코에 이렇게 찔린 겁니다.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구조라 경매장에서 사왔는데 요것들은 오늘 지금 이제 딱 오후 3시니까 만 24시간 하고도 한 8시간 정도 지났죠. 아침 7시에 경매를 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거예요. 요거 한번 손질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한번 써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에돔 한 마리만 손질하면 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손질하면서 간단하게 뱅에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뱅에돔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물고기 아니면 뱅에돔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낚시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뱅에돔을 주력 어종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잡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낚시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돔이나 농어는 많이 잡을 때는 하루에 뭐 배에서 선장님 혼자서 30kg도 잡고 50kg도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뱅에돔 같은 경우는 뭐 레저 낚시 즐겨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익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요렇게 이제 그물에 드는 경우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내가 팔 수 있는 양만큼만 사가지고 팔고, 그리고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뱅에돔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못 합니다. 많이 없어요. 내가 팔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안 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손질해서. 아이고, 이거 있잖아. 자, 바깥에 소음도 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인 가정의 주방에서는 요렇게밖에 이제 생선 손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뱅에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뱅에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뱅에돔과 그리고 긴 꼬리 뱅에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가미 뚜껑하고 요 옆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죠.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죠. 가슴 지느러미 쪽이 약간 이렇게 검은 태가 보이는데, 긴 꼬리 뱅에돔 요게 선명하게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아가미 뚜껑에도 검은 뚜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꼬리 모양이라든지 뭐 다른 뭐 전체적인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 동시에 놓고 볼 때는 요거 아가미 뚜껑하고 요 두 개만 딱 보시면 짙게 검은색 띠가 있으면 긴꼬리 뱅에돔, 없으면 일반 뱅에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에돔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산란기나 한 참돔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1월달, 2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5월달, 6월달,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산란을 마치는데, 지금 9월달이니까 산란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미안하다. 다시 이렇게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심혈을 일단 시킬게요. 자, 이렇게 심혈을 시키고 피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뱅에돔 회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뱅에돔 같은 경우는 횟감으로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한 마리가 한 1kg 정도 넘어가야 육질도 좀 단단해지고 맛도 더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 20 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가 있는데, 그렇죠. 24가 여기까지고
2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주 고기가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더 커야 됩니다. 비교적 살이 좀 무른 생선이에요. 살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회를 떠보면. 자, 비늘을 치도록 할게요. 실내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탁탁 튀면 비늘이 멀리까지 이렇게 중력파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눌러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가느다란 촘촘한 망으로 이렇게 하수가 되어 있잖아요. 비늘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안에 다 이렇게 걸러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칼이 안 들어. 하수 없이 치야 되겠다.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가위로 자르시면 제일 좋죠.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집안에서 이것저것 튀지 않고 이렇게 손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위를 이용하세요. 억수로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바깥에서 손질할 때는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바깥에서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아까 산란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참돔하고 비슷한 한 1월달, 2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5월달, 6월달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내장 안에 이렇게 기름이 다 기름이잖아요. 보시면 다 기름이에요.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 이렇게. 실제 내장은 요게 이제 위고 위면서 식도면서 대창이에요. 뭐 쓸개, 간, 뭐 요렇게 다른 이제 또 번지감에서 소장들이 있는데 요건 다 기름. 내장을 싸고 있는 내장 지방이에요.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기름이 상당히 올라서 살이 좋은 상태, 아주 육질이 상당히 좋은 상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 때 고기를 손질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네요. 자, 요 이제 고기 물기를 닦고 있는데 요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물 모양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망, 뭐 강망, 이강망, 뭐 삼강망, 오강망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오강망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양쪽으로 모서리가 두 개나 있으면 이강망, 세 개나 있으면 삼강망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고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가 바다. 그럼 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갈 거잖아요. 육지에서 바다까지 이렇게 그물을 가로쳐 놓습니다. 그럼 고기가 막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물을 따라서 뺑 돌게 되겠죠. 육지 쪽으로는 못 도니까. 돌다 보면 이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함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좁은 길목을 따라서 이제 고기가 모이는 통이 있어. 통그물. 그쪽으로 고기가 들어가면 이제 고기를 어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획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강냉이 뻥 투주면 뒤에 자루가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몰아가 가지고 맨 끝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렇게 탁 맨 끝에 이렇게 줄을 풀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탁 소굴에 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끼리 좀 서로 부대끼는 거는 있어도 이 고기처럼 대가리가 그물코에 박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연안 유자망업, 자망으로 하는 것들은 그물을 이렇게 세로로 쳐놓습니다. 유자망업은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이 물살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유자망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물론 바닥층에다 쳐놓습니다. 수심은 몇십 미터 정도 되면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폭 한 2, 3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놔요. 그럼 이 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이 그물코에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가리 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죠. 그물코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파란 무늬가 그물코라고 칩시다. 지나가다가 여기에 고기가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물에 옥죄이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물코에 박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칼을 안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배 쪽으로. 칼이 잘 안 드네. 배 쪽으로 요렇게 따줍니다. 그리고 뱅에돔은 아시다시피 복강 내에 다른 고기들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이 올라서 막 끝내주는데. 살이 좋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요 부분. 복강 내 요쪽에 구멍이 쏙 들어가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창자가. 마치 탈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 쪽에도 살짝 이렇게 따가지고 끌어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아, 기름이 올라서 잘잘잘잘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기름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명이 좀 어둡나? 기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기가 좀 작다. 제가 평소 때 안 쓰는 칼에 대해서 좀 손이 익지가 않았어요. 면도 하듯이 짝짝짝짝 소리가 나게끔 미끄러워. 급하게 하실 거 없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하면 탈피가 됐습니다. 그렇죠? 배 쪽에 껍질이 조금 남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뭐 잘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깝지만 이렇게 기름이 완전 100% 오르지는 않았지만 산란이 한 6월달에 끝났다고 치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름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육질이 좋은 상태. 자, 두고 요거는 마스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스카를 해올게요. 해오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계속 움직여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저쪽에서 해왔습니다. 뜨거운 물도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위험하죠. 자, 엎어놓고 가운데 뼈를 제거를 해줍니다. 물이 약간 닿았던 부분을 이렇게 조금 한 점 잘라주고요. 꼬리 쪽도 약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갈비뼈. 갈비뼈가 아니고 지하이죠. 요 뒤쪽에는 뼈가 없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뼈가 없어요. 이제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만 뼈가 있기 때문에 지하이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요 뒤쪽은 뼈가 없습니다. 잘랐는데 요 윗부분이 약간 남아있네요. 부분.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 요것도 반을 갈라야 되죠. 뼈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요 있으니까 마이크 좀 갖다 놓고. 뼈 소리가 들리죠? 자, 여기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끄트머리에 걸리는 거. 여기까지 뼈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없죠. 없습니다. 여기까지 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만 자르면 되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뼈가 없어졌죠. 가운데 뼈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 한 번 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물기가 없어지고 약간 느낌이 바닥바닥해졌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끝. 냉장고에 좀 넣어두고 다른 거 좀 준비해가지고 생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